화장하면 무조건 선크림 안 가진다. 그건 너무 단순한 이야기지. 기름 종이는 피지만 선택적으로 싹 가져가는 게 아니야. 순서대로 겹쳐가는 건 가능해. 하지만 두 가지 제품을 손바닥에 섞어서 한 번에 바르는 건 추천하지 않아. 이름보다 뭐다? 데이터가 중요하다. 안녕 동생들, 한국피부과학연구원 원장 안원이야. 선크림 요즘 매일 바르면서 사실 은근히 헷갈리는 것들 많지. 지난번에 커뮤니티에 선크림에 대해서 궁금한 점 알려달라고 했더니 생각보다 정말 질문이 많더라고. 그래서 그중에 언니가 정말 많이 궁금해하는 것들, 질문들 모아서 실제 연구 결과랑 시험 기준을 바탕으로 하나씩 제대로 답변을 해줄게. 그럼 바로 시작해볼까? 개봉 후 6개월이 지나면 진짜 버리나요? 원래가 SPF 50이었다면 좀 효과가 줄어들었어도 SPF 30이나 20 대신 쓰면 안 될까요? 이거는 그렇게 개선하면 안 돼. 일단 제품에 개봉 후 6개월이라고 표시되어 있다면 제조사가 그 기간까지 제품의 품질이 정상적으로 유지할 수 있다고 설정을 한 거야. 선크림이 오래됐다고 해서 SPF 50이 40, 30, 20 이렇게 일정하게 떨어지는 건 아니야. 시간이 지나면서 제형이 분리될 수도 있고 자외선 차단 성분이 고르게 분포되지 않을 수도 있고 피부 위에 만들어지는 막 자체가 달라질 수도 있어. 그래서 SPF 50이었으니까 오래됐어도 한 30은 남겠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얼마나 차단되는지는 실제로 시험해보지 않았으면 알 수가 없어. 표시된 개봉 후 사용 기간이 지났다면 새 제품으로 바꾸는 게 가장 안전해. 워터프루프 선크림 클렌징 밀크와 폼으로도 세안이 잘 되는지 궁금해요. 여름에는 데일리로 매일 발라도 될까요? 워터프루프 선크림은 말 그대로 물에 쉽게 지워지지 않도록 만든 제품이야. 그래서 일반 선크림보다 세정이 조금 더 신경을 써야 해. 실제로 사람 피부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워터프루프 선크림은 폼 클렌저보다 클렌징 오일을 사용했을 때 더 잘 제거되는 게 나타났어. 그렇다고 워터프루프를 무조건 또 클렌징 오일로 지워야 한다? 이렇게까지 말할 필요는 없어. 그리고 워터프루프 선크림을 매일 발라도 돼. 다만 평소에 사무실 출근하고 잠깐 외출하는 정도인데 굳이 워터프루프만 고집할 필요는 없어. 워터프루프는 내수성 실험을 통과했다는 의미지 모든 제품이 땀이라든가 핏이나 마찰까지 똑같이 다 강하다 이런 의미는 아니야. 집에서 선크림 바르느냐 마느냐가 궁금합니다. 집에 있다고 또 무조건 발라야 하는 건 아니야. 하루 종일 창가에 앉아 있거나 아니면 햇빛이 강하게 들어오는 환경이라면 바르는 게 도움이 되겠지. 하지만 햇빛이 거의 들어오지 않는 실내에서 하루 종일 생활한다면 야외에 있을 때처럼 무조건 선크림을 발라야 한다고 할 필요는 없어. 선크림 안 덧바르고 처음에 딱 한 번만 바른 채로 자외선 차단 유지력 얼마나 가는지 궁금해요. 안 덧바르면 안 바르니만 못하나요? 안 덧바른다고 해서 안 바르는 것보다 못하는 건 아니야. 다만 우리가 생활하면서 땀도 흘리고 얼굴도 만지고 옷이나 수건을 닦기도 하잖아. 이런 행동 때문에 피부에 만들어진 선크림 막이 조금씩 사라지고 있어. 그래서 야외에서 계속 햇빛을 받는다면 보통 한 2시간 정도 제도포 기준으로 생각하면 되고, 수영을 했거나 땀을 많이 흘렸거나 수건으로 닦았다면 그보다 빨리 다시 발라주는 게 좋아. 반대로 하루 종일 사무실에 앉아 있는데 알람 맞춰놓고 정확히 2시간마다 바를 필요까지는 없어. 실제로 땀이나 마찰이 없다면 시간이 지났다는 이유만으로 차단력이 급격히 사라지는 것은 아니라는 연구도 있어. 시간만 보지 말고 햇빛 노출, 땀, 물, 마찰을 같이 생각하면 돼. 유통기한 지난 개봉 전 유기자차, 무기자차 사용했을 때 자외선 차단력 너무 궁금해요. 미개봉이어도 표시된 사용기간이 지났다면 사용하는 거 추천하진 않아. 일단 선크림이기 전에 화장품이잖아. 사용기간은 제조사가 그 기간 동안 제품의 품질과 성능을 보증할 수 있다는 전제로 정해놓은 기간이야. 그리고 선크림은 자외선 차단 성분만 들어있다고 표시된 SPF가 나오는 게 아니야. 성분이 제품 안에서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피부에도 균일하게 발려야 원래 시험했던 차단력이 나와. 그래서 안 뜯었으니까 SPF는 그대로겠지 라고 생각하면 안 돼. 유기자차든 무기자차든 사용기간이 지났다면 새 제품으로 사용하는 걸 추천해. 선크림을 바르고 피부 화장을 하면 퍼프가 먹으면서 지속력, 자외선 막아주는 정도가 떨어진다는 게 진짜인가요? 자외선 차단 지수가 있는 파우더를 쓰는 게 얼마나 효과가 있나요? 화장하면 무조건 선크림 안 가진다. 그건 너무 단순한 이야기지. 실제로 선크림 위에 파운데이션과 파우더를 순서대로 올렸을 때 전체적인 자외선 차단 효과가 높아진 연구도 있어. 다만 선크림을 바르자마자 퍼프로 계속 밀거나
문지르면 피부에 만들어 놓은 선크림 막이 움직이겠지. 그래서 언니가 추천하는 방법은 아주 간단해. 선크림을 충분히 발라. 그리고 조금 기다려. 그러고 난 다음에 파운데이션이나 파우더를 문지르지 말고 가볍게 톡톡톡톡 두드려서 올려. SPF가 표시된 파우더라도 자외선 차단에 도움이 될 수는 있어. 하지만 파우더만으로 선크림 시험 때처럼 사용하는 정도의 충분한 양을 얼굴 전체에 균일하게 바르는 건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SPF 파우더는 선크림 대용이 아니라 보조용이라고 생각하면 돼. 선크림 바르고 메이크업 픽서 제품으로 고정하면 차단력도 더 오래 유지된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 차이가 어느 정도일지 궁금해요. 현재 근거만 가지고는 그렇게 단정하기 어려워. 메이크업 픽서는 말 그대로 메이크업이 오래 유지되도록 도와주는 제품이야. 그런데 파운데이션이 오래 유지된다 하고 선크림 SPF나 UVA 차단력이 오래 유지된다는 전혀 다른 얘기야. 일반적인 메이크업 픽서를 사용했을 때는 SPF나 UVA 차단력이 몇 시간 더 유지된다고 말할 정도의 근거는 아직까지 충분하진 않아. 그래서 픽서는 메이크업 고정용, 선크림은 자외선 차단용 이렇게 따로 생각하는 게 좋아. 일본 코덕트 사이에서 선크림을 정량 바르는 것보다 풀 메이크업을 파운데이션, 파우더까지 한 게 더 안 탄다고 하던데 사실인지 궁금합니다. 이건 정말 충분히 가능한 얘기야. 실제로 선크림 위에 파운데이션이나 파우더를 겹쳐 사용했을 때 전체적인 자외선 차단 효과가 높아진 연구 결과도 있어. 특히 색이 들어있는 파운데이션이나 틴티드 제품에는 여러 안료가 들어가잖아. 제품 조성에 따라서 자외선뿐만 아니라 일부 가시광선 차단도 도움이 될 수 있거든. 그래서 풀 메이크업 하는 날 덜 탄다고 느끼는 게 완전히 근거 없는 얘기는 아니야. 다만 파우더가 선크림을 붙잡아줘서 SPF 지속 시간 몇 시간 더 늘어난다. 여기까지는 단정하면 안 돼. 차단 효과가 더해질 수 있다는 것과 선크림 지속이 길어진다는 건 다른 얘기거든. 선크림은 500원 동전만큼 또는 손가락 2마디 정도 발라야 이런 기준이 있는데 선크림 바르는 정량이 얼마만큼인지 모르겠어요. 선크림 정량은 언니가 직접 실험해서 지난번 쇼츠에서 보여줬잖아. 선스틱도 마찬가지야. 몇 번 쓱쓱 바르면 된다. 이렇게 말로 설명하는 것보다 언니 직접 정량을 재서 실험으로 보여주는 게 제일 정확하겠지. 이건 언니가 직접 실험해서 쇼츠로 보여줄게. 선크림이 일상생활 속 고온을 어느 정도까지 견딜 수 있나요? 가방에 가지고 다니는 것까지는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어. 하지만 한여름에 차 안에 장시간 방치하는 건 피하는 게 좋아. 선크림도 하나의 화장품 제형이기 때문에 높은 온도에서 반복적으로 또는 아주 장시간 노출되게 되면은 점도라든가 제형 상태가 달라질 수 있어. FDA 역시 선크림 용기를 직사광선과 과도한 열에 노출하지 않도록 공고하고 있어. 차 안처럼 온도가 굉장히 높아질 수 있는 환경에 몇 시간씩 두는 것은 피하고 제품에 표시된 보관 방법을 지키는 게 제일 중요해. 선크림 바르고 기름 종이 파우더 해도 차단력 있는지 궁금해요. 기름 종이는 피지만 선택적으로 싹 가져가는 게 아니야. 피부에 눌러 사용하는 과정에서 피부에 발라놓은 선크림도 일부 같이 제거가 될 가능성이 있어. 그래서 야외 자외선 노출이 많은 날이라면 기름 종이로 여러 번 강하게 눌러낸 다음에는 선크림을 추가로 덧발라주는 게 좋아. 번들거림이 고민이라면 기름 종이로 계속 닦아내기보다는 파우더를 가볍게 눌러서 유분감을 조절해주는 방법도 있고 이것도 빡빡 문지르면 안 되고 꼭꼭꼭꼭 눌러서 발라주면 된다. 수분크림 같은 선크림이 대세인데 이런 제품들이 자차력 효과가 확실한지 궁금합니다. 임상받았다고 하지만 뭔가 기미가 생기는 느낌입니다. 당연히 가능해. 선크림이 묽다고 SPF가 낮고 뻑뻑하다고 SPF가 높은 게 아니야. SPF 시험은 정해진 양을 피부에 바르고 실제 자외선에 얼마나 보호되는지를 측정을 해. 그러니까 수분크림처럼 촉촉하고 가벼운 제형이어도 시험 결과가 SPF 50 플러스로 확인됐다면 충분히 가능한 거야. 요즘은 제형 기술도 많이 발전했기 때문에 발림성이 가볍다고 자외선 차단력이 약하다라고 생각하면 안 돼. 그리고 선크림을 열심히 발랐는데 기미가 생겼다고 해서 또 이 선크림이 SPF가 가짜인가라고 바로 판단해서도 안 돼. 기미에는 UVB뿐만 아니라 UVA 또 긴 파장의 UVA1, 가시광선 등 여러 요인이 관여할 수가 있어. 화장은 안 하고 거의 매일 선크림만 바르는데 매일 이중 세안해야 하나요? 또한 요새 선클렌저라고 이름 붙인 상품이 나오는데 이거 하나만으로 클렌징 해도 될지 궁금합니다. 선크림을 발랐다고 무조건 매일 이중 세안할 필요는 없어. 일반적인 비워터프루프 선크림은 클렌저만으로도 잘 제거되는 경우가 많아. 반대로 워터프루프 제품처럼 밀착력이 높은 제품은 클렌징 오일이 더 효과적으로 제거했다는 연구가 있어.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면 쉬워. 가벼운 일반 선크림만 발랐다. 평소 사용하는 클렌저로 깨끗하게 세안하면 되고, 워터프루프 제품을 사용했거나 여러 번 덧발랐다. 이럴 때는 오일이나 밤 타입으로 먼저 제거하는 것도 방법이야. 그리고 여기서 하나 수정해야 할 게 있어. 제품 이름이 선클렌저라고 해서 무조건 선크림이 잘 지워진다고 생각하면 안 돼. 실제로 선크림 세정력 시험을 했는지, 어떤 조건에서 시험을 했는지를 확인하는 게 더 중요해. 이름보다 뭐다? 데이터가 중요하다. 목, 팔, 다리처럼 몸에 선스틱, 선크림 바르면 이것도 클렌징 폼이나 클렌징 오일로 씻어내야 할까요? 매일 팔과 다리까지 클렌징 오일로 이중 세안할 필요는 없어. 일반적인 선크림이라면 샤워하면서 바디 클렌저나 바디 타월 같은 걸로 꼼꼼하게 써주면 되고, 워터프루프 선크림을 여러 번 덧발랐거나 선스틱을 여러 겹 사용해서 샤워 후에도 막이 남아있는 느낌이 있다면 그 부분만 오일 타입 클렌저를 이용해서 추가로 제거하면 돼. 선크림 두 가지를 같이 써도 되나요? 기본 선크림 바르고 나서 톤업 선크림 바르고 나갈 때 있는데 괜찮은 건지 궁금합니다. 순서대로 겹쳐 바르는 건 가능해. 하지만 두 가지 제품을 손바닥에 섞어서 한 번에 바르는 건 추천하지 않아. 기본 선크림을 먼저 고르게 바르고 어느 정도 자리 잡은 다음에 톤업 선크림을 그 위에 살살살살 올려주는 방식은 좋아. 그리고 중요한 건 SPF 50 선크림 위에 SPF 50 톤업 선크림을 발랐다고 해서 SPF 100이 된 건 절대 아니야. 각각 표시되는 SPF는 해당 완제품을 정해진 조건의 시험에서 얻은 값이야. 유기자차 플러스 무기자차 반반 섞어 바르면 어떤가요? 이거는 직접 섞는 거는 추천하지 않아. 선크림은 자외선 차단 성분 몇 개만 넣는다고 완성되는 제품이 아니야. 자외선 차단 성분이 제품 안에서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피부 위에 균일하게 퍼지도록 전체 처방을 설계한 다음에 완제품 상태에서 SPF와 UVA 차단력을 시험한 거야. 그런데 완성된 유기자차 하나와 무기자차 하나를 손바닥에서 반반 섞으면 제조사가 시험했던 제품과는 다른 혼합물이 되겠지. 그래서 두 종류의 필터를 모두 사용하고 싶다면 처음부터 유기, 무기, 자외선 차단 필터를 함께 넣어 개발하고 완제품으로 시험 받은 제품을 선택하는 게 좋아. 유기자차를 바르면 잡티가 더 심해진다는데 진짜일까요? 햇빛을 막는 게 아니라 분해하는 거라 얼굴에 열 오르고 안 좋다는데 이건 걱정하지 않아도 돼. 많은 사람들이 유기자차는 자외선을 흡수하고 무기자차는 자외선을 전부 반사한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 정확한 설명은 아니야. 무기자차에 사용되는 산화여연과 이산화티타늄도 실제로는 자외선을 주로 흡수해서 차단하고 일부는 산란하거나 반사를 해. 그러니까 유기자차는 열을 만들고 무기자차는 빛을 전부 튕겨내니까 시원하다 이렇게 단순하게 구분하면 안 돼. 유기자차가 흡수한 자외선 에너지를 다른 형태로 방출한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얼굴이 뜨거워지거나 잡티가 생긴다고 단정할 만한 근거도 사실 부족해. 따라서 잡티가 걱정이 된다는 이유만으로 내 피부에 잘 맞지 않는 무기자차를 억지로 사용할 필요는 없어. 선크림 두껍게 바르고 자주 덧바르는데 기미가 심해지는 것 같아요. 검색해보니 초정파 자외선을 막는 걸 써야 한다더라고요. 근거가 있는 말인가요? 여기는 표현부터 좀 정리해줄게. 흔히 광고에서 초정파 UVA라고 표현하는데 소비자 입장에서는 긴 파장의 UVA, 즉 UVA1이라고 이해하면 쉬워. UVA 중에서도 긴 파장 영역과 가시광선이 색소 침착, 특히 기미와 관련될 수 있다는 연구들이 있어. 그래서 기미가 정말 고민이라면 SPF 50 플러스라는 숫자 하나만 보는 것보다 UVA 차단력이 충분한지, 긴 파장 UVA에 대한 데이터 제공이 가능한지, 필요하다면 가시광선까지 고려한 틴티드 제품인지 함께 보는 게 좋아. 하지만 제품 앞면에 초정파 자외선 차단이라고 크게 적혀 있다고 무조건 다른 제품보다 우수하다는 뜻은 아니야. SPF나 PA처럼 모든 제품을 동일한 기준으로 한눈에 비교할 수 있는 등급과는 다르기 때문에 광고 문구보다 실제 시험 방법과 데이터를 확인하는 게 더 중요해. 한국은 왜 PPD나 UVA PF로 표시하지 않고 PA 포풀까지만 표시하나요? PA 포풀은 PPD 16까지만 표시돼서 얼마나 강노화를 잘 막아주는지 알기가 힘든 것 같은데 이유가 궁금합니다. 먼저 하나만 정확히 짚어줄게. PA 포풀이 PPD 16이라는 뜻은 아니야. 우리나라 기준에서는 PA 포풀은 UVA 차단 지수가 16 이상이라는 의미야. 그러니까 17이어도 PA 포풀이고 더 높은 값이어도 표지상으로는 PA 포풀로 표시될 수가 있어. 그래서 소비자 입장에서는 PA 포풀만 보고 그 안에 어느 제품의 UVA 차단력이 더 높은지 세밀하게 비교하기는 사실 어려운 부분이 있어. 우리나라에서는 현재 자외선 A 차단력을 PA 등급으로 표시하도록 하고 있고, 식약처는 2016년 기준을 개정하면서 PA3풀에서
해서 PA 포풀 등급으로 추가를 했어. 그래서 기미나 강로화 때문에 UVA 차단을 특히 중요하게 보는 사람이라면 PA 포풀인지 확인하고 브랜드가 별도로 UVA 차단 시험 결과나 구체적인 데이터를 공개한다면 그 내용까지 참고하는 것도 방법이야. 산화철이 함유되지 않은 자외선제만 바를 경우 가시광선은 차단되지 않아 색소 침착은 막지 못한다고 하는데 사실인가요? 산화철이 없다고 색소 침착을 전혀 막지 못하는 건 아니야. 일반 선크림들도 UVB나 UVA를 차단하기 때문에 자외선으로 인한 색소 침착을 예방하는 데는 당연히 도움이 돼. 다만 기미가 있거나 색소 침착이 잘 생긴 사람이라면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수가 있겠지. 가시광선이야. 가시광선도 특히 색소가 잘 생기는 피부에서 색소 침착을 유발하거나 악화하는 데 관여할 수 있다는 연구들도 있어. 그리고 가시광선의 차단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대표적인 성분 중에 하나가 바로 산화철이야. 그래서 산화철은 틴티드 선크림이나 색이 있는 베이스 제품에 많이 사용돼. 실제로 자외선만 차단하는 제품보다 가시광선까지 고려한 제품이 기미 관리에 더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임상 연구도 있어. 그러니까 아주 쉽게 정리하면 일반적인 자외선 차단이 목적이다. 산화철이 꼭 있어야 하는 건 아니야. 기미나 색소 침착을 적극적으로 관리하고 싶다. UVA 차단력이 높은 제품을 기본으로 하고 필요하다면 산화철이 포함된 틴티드 제품까지 고려해 볼 수 있다. 결국 선크림에서 제일 중요한 건 광고 문구가 아니라 내가 필요한 빛의 영역을 실제로 얼마나 잘 차단하는지 확인하는 거야. 오늘은 선크림을 쓰면서 한 번쯤 헷갈릴만한 질문들을 쭉 풀어봤는데 어땠어? 생각보다 우리가 당연하다고 알고 있던 내용 중에서도 잘못 알고 있던 것들이 꽤 많았지. 오늘 영상이 앞으로도 선크림 고르고 사용할 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좋겠어. 오늘 답하지 못한 질문이나 들으면서 새롭게 궁금한 게 있다면 댓글로 남겨줘. 선크림 매일 바르는 만큼 제대로 알고 바르자. 그럼 다음 영상에서 봐. 안녕.